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직송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금요일 순서는요, 여러분들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닐 한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직송 뉴스의 노과장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민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파다 지역 소식연구소 첫 인사를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노과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뉴스파다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경력직 신입사원 노과장인데요. 사실 뭐 제가 과장님으로 불러달라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직책명은 아니고요. 이 직송 뉴스를 배달하는 뉴스 라이더로서 하나의 과장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또 저의 각오를 담고 있는 일종의 부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전달할 때 한두 명의 의견인데 대다수의 의견인 양, 또 어떤 행사장에 가면 한 115명 정도 왔는데 수백 명이 온 것처럼 이렇게 전달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제대로 된 확실한 과장 없는 뉴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노과장 기대해 주십시오. 과장은 노라고 외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사원이라 배 아플 뻔했습니다. 자, 그럼 노과장이 찾아간 첫 번째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현장은 엄숙한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의령 4.16 위령제 소식인데요. 의령 4.16 위령제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경남 의령군 국유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및 연속 살인 사건을 말하고요. 이 사건으로 무고한 마을 주민 56명이 숨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때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저도 처음에는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꽤나 충격이었고요. 의령 우순경 총기 사건, 이게 유가족은 물론이고 의령 국민들도 여전히 좀 충격으로 남아있고 아픈 기억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순경,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 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경찰마저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우순경 사건이란 이름으로 최근에 몇몇 매체에서 다시금 보도가 됐었고요. 또 재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개요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1982년 4월 26일 의령경찰서 국유지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27살 우범곤 순경이 파출소 옆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에서 꺼낸 총과 수류탄으로 무고한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했고요. 그날 밤 9시 40분에 시작된 이 범행은 이튿날 새벽 5시 35분 우범곤이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수류탄으로 자폭을 할 때까지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기억은 마을 주민들에겐 정말이지 큰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영화가 아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도 보여드렸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좀 참혹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또 특히나 경찰이 자행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우순경 있지 않습니까? 범행 동기마저도 정말 좀 황당하게 그지 없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이 우순경은 원래도 사실 폭력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또 의령 경찰서로 오기 전까지는 청와대 경호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의령으로 좌천돼 온 상황이었고요. 이에 관해서도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역시 자신의 여자친구와 또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주민들이 이를 뜯어 말리자 화가 나서 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었던, 어찌 보면 막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는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서야 첫 위령제가 열리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최단시간 안에 최다 살인을 한 것으로 한때는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던 정말 그렇습니까?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봐도 대한민국 정말 최악의 이 총기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에 사실상 언론 보도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왜요? 이 42년 전 당시에는요.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이었고요. 보도 통제로 인해서 이 사건을 덮게 됐습니다. 이후에 40여 년이 넘도록 희생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령군 내에서도 사실은 금기시 됐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유가족들에 대한 제대로 된 위로는커녕 그동안 민관 그 어디에서도 변변찮은 추모 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예,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뭐 당연히 인터넷도 발달돼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이제 언론을 통제해 버렸으면은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없던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의령군 내에서도 좀 왜곡되게 알려지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국가는 이제 참사를 그냥 뭐 난동 수준으로 뭐 그치게 만든 셈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가족들은 이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주장을 해왔죠. 네, 그 이유는 이 오범곤의 직업이 뭐 경찰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 이 8시간의 참극이 이뤄지는 동안 주민들을 지켜야 할 다른 경찰들 어디서 뭘 했을까요? 근처 온천에서 로비를 접대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주민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았으면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예. 이때 경찰들 자신들이 은신하느라 바빴습니다. 주민들을 지켜주지 않았고요. 또한 자질 검증도 없이 경찰을 채용을 했고 또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이던 경찰이 술에 취한 것도 문제였죠. 아무런 제지도 없이 무기고를 오가면서 이 무기를 탈취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겁니다. 예, 이런 현장에 참혹한 모습을 직접 목도한 유가족도 계실 거고 지금 노 과장께서 정리해 주신 그런 내용을 40년 넘게 지금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이 첫 위령제였기 때문에 너무나 늦었지만 그간에 좀 쌓여있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 정도 말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유족께서는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는 조금 무뎌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여전히 고향에 오는 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2년 동안 유가족들은 또 4월에 봄이 얼마나 슬픈 봄이었겠습니까? 이번 위령제를 계기로 그나마 앞으로는 또 꽃피는 봄날이 되면 부모님을 뵈러 다시 고향에 찾아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사실 이 유족분들을 현장에서도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기가 굉장히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전의 아픔을 또 들추는 일이 될 것 같았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좀 어렵게 제가 유족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이번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으로 함께하셨고요. 유족들을 대표해서 그간에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던 우리 류영환 대표님, 유족 대표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류영환 대표님께서는 이제 소개해준 대로 유족 대표시지 않습니까? 예. 실례지만 당시 좀 어떤 분이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예, 저는 뭐 46세 어머니 예. 또 20세 여동생 아하. 두 분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정말 그 대표님의 전부를 그 당시 잃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예. 그 당시 대표님 나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24살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성인이었으니까 아마 또렷하게 당시 현장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알지. 예. 그때 좀 어떠셨습니까? 뭐 제가 듣기로만 봐도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때 국유면 자체가 의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조용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예.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좀 어땠습니까 그때? 예, 우승경은 그 당시 특등사수로서 청와대에 근무를 하다가 예. 문제가 있어 경남청으로 자천 발령되었다가 다시 의령경찰서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는데 불구하고 국유지서를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예. 네. 그리고 이 우승경은 매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정부를 비판하고 신세 타령하고 언젠가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수시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전두환 대통령이 국무에 도착하여 유족 3-4명만 만나고 바로 갔습니다. 유족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은 시시하고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저는 장례도 치르기 전에 국유지서 수객실에서 검사에게 정인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인조사는 지서장, 차서, 그 100개 그 저수지 공감 소장, 현장 소장과 부곡 온천에
모욕갔다 오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고 기자들에게 폭로를 했습니다. 아, 그걸 그 증인을 예. 제가 검사에게 증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위령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잖아요. 무려 42년 만입니다. 그간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어디다가 말씀드릴 때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간 좀 어떤 세월을 좀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승경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분도 있고 또 이번 위령제 행사에 참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상자는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통제를 하루에 20알씩 먹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그리고 첫 위령제 열렸잖아요. 예. 대표님에게 좀 어떤 의미였습니까? 첫 위령제. 내 손으로 참 꽃 한 송이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매년 4월 26일이면은 위령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참 그나마 한이 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2년 만에 누구도 건립하지 못했던 위령비를 오태환 군수님께서 건립하였습니다. 예. 오태환 군수도 이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저지른 만행으로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국가가 해야 할 도리이자 의무이다. 예.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위령제가 이제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42년 만에 열렸는데 예.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들이 많을 거고 지금부터 풀어 나가야 하는데 예.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동거녀와의 갈등이 있어서 그 당시 우순경이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부터 좀 제대로 짚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방송하기 전부터도 대표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모든 지금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이 나오는 거 보면은 동거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유족들은 참 너무 기가 찹니다. 진짜 자천의 그 앙심을 품고 매일 술 타령이고 술만 먹으면은 지 한 손에 다 달렸다. 술탄 몇 개 가서 까버리면 다 끝난다. 그 소리를 너무나 자주 하고 평소에도 그리고 또 같이 저하고는 참 친했습니다. 같이 술을 먹다가도 그런 소리를 하면 저도 몸이 썸찔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인사의 실패이자 그리고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네, 끝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남겨주신다면요. 참 우리가 이 명예 회복도 참 바라야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 부상자와 유족에게는 정부에서 보상과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하고 참 말 한마디 못하고 희생된 그 못지않게 잊혀지 가는 것이 더욱 한이 맺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남겨진 과제들 어떻게 실천돼 가는지 저희 뉴스바다도 주목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류영환 유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 과장님, 저희는 이제 다음 뉴스도 계속 파볼 텐데요. 두 번째 짚어주시죠. 네, 이 아름다운 봄 세상에 계절적인 이 풍경과는 참 대조적으로 정말 이 봄이 여전히 시리고 가슴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4월이 그런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또 세월호 10주기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4월 29일 진주 MBC 내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영화 바람의 세월 공동체 상영이 열렸습니다. 이 영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여간의 시간 그리고 3,564일의 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의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자막이 흔들려요. 자막이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바깥에 보이는 장면, 비가 오고 또 배가 흔들리는 화면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 많이 보고 싶고요. 친구들 얼굴을 그 부모님들 얼굴로 본다
올려야 된다는 게 좀 사과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 분의 또 인터뷰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즌 1에서 이 감독님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크기로 50TB 정도, 그러니까 10년간 직접 촬영한 영상 개수가 5,000개가 넘는다. 그걸 이제 엮어서 이번 영화가 나왔다라고 제가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바람의 세월 영화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개봉을 했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감독님은요, 2014년 4월 16일이었죠. 당시 단원고 2학년생이었던 이 딸을 잃은 아버지이십니다. 예. 문종택 감독님이고요. 또 세월호 미디어 활동가인 김환태 감독과 함께 이 작품을 공동 연출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10년간 찍은 5,000개의 영상이 바람의 세월이라는 영화로 탄생을 한 거고요. 영화에서 이 문종택 감독은 아이는 떠났지만 왜 죽었는지 알아야 했기에 또 세월호 이전과 그 이후는 달라야 하기에 우리는 더 바삐 움직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아이의 평범했던 아버지이자 또 이 일로 카메라를 들게 된 문종택 감독은 10년이면 이제 잊을만 하지 않냐 이런 주변인들의 목소리 또 참사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소문이나 세월호의 정치화 그리고 수많은 왜곡과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상처가 무뎌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영화를 한 번이라도 꼭 보고 그런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화지만 현 세대 공직자들도 꼭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 바람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노 과장님 이제 30초 정도 남았는데 오늘 또 첫 시간이었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첫 시간 전해드린 소식이 조금은 무게감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앞으로 보다 다채로운 소식을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직속 뉴스 노 과장의 배달로 받아보시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금요일 직속 뉴스 노 과장 노민주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여러분께서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